여러분, 오늘은 제 흑역사부터 하나 꺼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분들을 찾아가서 프랜차이즈 점장을 시키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 원대한 계획을 장사 고수분들한테 말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람 관리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조언을 들었을 때 사람 관리가 가장 어렵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람 관리에 이골이 났던 터라 정말 쉽고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노숙자분들을 점장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순진무구한 생각을 했겠죠. 직원 때문에 속 터져본 사장님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다시꾼 구재훈입니다. 사장님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못 버티지? 기껏 가르쳐 놨더니 나가버리네.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할 마음이 없어. 저도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혹은 지금도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10 년째 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을 안 하게 된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사장과 사람을 남기는 사장.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님들이랑 직원들을 겪으면서 뼈로 배운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직원을 찾기 전에 좋은 직원을 담을 수 있는 사장이 먼저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 한 문장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서 어 불편해요. 꽤 아픈 말입니다. 왜 아픈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산점 대표님이 찾아오셨어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몇 달 전만 해도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주셨냐면요. "장사를 접고 싶다. 양도자를 좀 찾아 달라."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내년 여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확장에 대한 논의도 했었었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하고 처음 일산점 오픈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가진 사소한 경험까지 정말 다 쏟아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저희 메뉴의 특성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실제로 아는 것과 피부로 체득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메뉴는 여름이 시즌 메뉴고 굉장히 강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매출이 반드시 꺾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언하면 '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체감으로 느끼는 거랑 내가 이 문장으로 들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잘 되니까 반드시 지금 잘 될 때 겨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원 줄일 준비도 하고 고정비 낮출 방법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분이 하셨냐면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랑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이고 마음도 따뜻한 말이고. 그런데 장사는 좋은 마음으로만 겨울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사장님한테 "인원을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은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르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기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도 구조랑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 년치 어떤 사이클을 알게 되면 장기적인 뭐 직원 채용보다는 알바나 또 단기 그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면담하다 보면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또
뭐 3-4 시까지만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니즈랑 매장의 환경이랑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해서 근로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 내가 사이클을 알면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조언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그게 들리지 않으셨던 거고 마침 이제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내내 많던 손님들이 사라지고 매출이 인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제서야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에 웃으면서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잃어본 것만 무서워합니다. 아직 잃어보지 않는 손실은요 그냥 숫자예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본 적이 없는 돈은요 아무리 크게 말해 줘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장한테는 겨울 매출 얘기는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직원한테 100번 말해도 안 바뀌는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그 겨울을 같이 통과하고 나니까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 하면 척하고요. 척하면 아 하는 대화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해도요.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가 정리한 개념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의 반경이 있다. 자기 경험에서 반발짝 앞선 말까지는 들려요. 그거는 조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계절 앞선 말은 안 들립니다. 사실 그건 소음에 가까워요. 제가 여름에 했던 겨울 이야기는 반발짝이 아니라 한 계절만큼 멀리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들, 이게 직원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지? 왜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지? 왜 꼭 겪고 나서야 할까? 답답하시죠?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저한테 먼저 말해줬을 때 저도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들린 겁니다. 제가 직접 깨지고 손해보고 밤새 고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태반이에요. 사람은 사장의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속도로만 자랍니다. 그럼 사장은 뭘 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아까 그 서울역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사람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서울역 노숙자 출신의 재기한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서울역에는 사람이 많다. 그중에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기회만 주면 그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 거다. 머릿속에는 그림까지 그려졌어요.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분이 앞치마를 누르고 몇 년 뒤에 자기 매장 앞에서 손님을 맞으면서 웃는 장면까지. 저는 그 장면을 진짜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순진했고 얼마나 멍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기회를 준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말과 실제로 삶을 바꾸는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것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완전 다른 일이라는 거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직원도 똑같아요. 월급 많이 준다고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성껏 가르쳤다고 계속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좋은 자리인데 상대한테는 안 맞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이 한 문장을 받아들이는데도 사장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왜 직원이 나가면 이렇게 아플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아픔을 2배쯤 느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장은 늘 주는 자리에 있잖아요. 월급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준 게 많으니까 잃었다라고 느끼는 것도 많은 거예요. 직원에게는 이직이지만 사장에게는 상실입니다. 속상하면 속상해도 됩니다. 화나면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처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 때문에 기준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장에서 사장이 제일 자주 하는 착각이 이겁니다. 내 감정을 기준이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쁘다와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하고 손님 앞에서 문제 터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 현장에서는 이 둘이 순식간에 섞여 버려요. 그래서 사장은 직원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함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기준 없는 기다림은 방치가 되고 태도 없는 기준은 폭력이 된다.
기다린다라는 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되 사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 실수는 바로잡되 인격은 건드리지 않는 것, 책임을 요구하되 권한과 보상도 같이 고민하는 것. 사람을 남기는 사장은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사장은 착한 사장이 아닙니다. 착한 사장은 불편한 말들을 미루고요. 좋은 사장은 필요한 말만 합니다. 착한 사장은 사람을 잃기 싫어서 기준을 흐리고 좋은 사장은 사람을 지키려고 기준을 세웁니다. 착한 사장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사장은 매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직원을 찾고 계신 사장님들께 질문 5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가? 두 번째, 나는 좋은 의도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가? 세 번째, 기준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을 잃었는가? 네 번째, 내 감정 때문에 마음이 떠난 직원은 없었는가? 다섯 번째, 떠나는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요, 사실 잘 된 겁니다. 불편함은 사장이 커지는 입구니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장사든 사업이든 직원이든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일한 사람은요, 사장님입니다. 그러니 사장인 여러분부터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 이 유튜브 영상의 원고는요, 브런치 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부분보다 글이 갖고 있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브런치에 오셔서 장사 관련 연재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정 링크에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 오셔서 한 번쯤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 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3 부가 시작이 되는데 뭐 스킬적인 부분, 대단한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또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 그 길을 먼저 지나온 사람의 이야기니까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직원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 읽고 여러분들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다시꾼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